3회차 국어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세트를 봤을 때 시에 관련돼서 출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항 1.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해서 두 가지 찾아 쓰시오. 형상화의 뜻은 형체 없는 것에 형체를 부여한다는 것이지만 예술상의 형상화란 작가가 일정한 의도에 따라 구체적인 형체를 창조하여 출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에서는 바로 그 어떤 사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나 감각으로 포착하고 상상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나타내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의 가장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비유입니다. 즉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정답은 비유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가라는 시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았으면 됩니다. 가에서 무엇과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바로 1년에 등장합니다. 불청객이죠. 우리는 지금 봄비대에서 시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일요일 오후 늦잠을 깨우는 불청객. 그 불청객이 바로 봄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위에서 찾은 불청객이 나오죠. 봄비는 불청객이 아니라 마지막에 만물을 깨우는 엄마. 그러니까 불청객과 엄마라는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시에서 운율이 드러나는 구절을 한 가지 쓰시오. 지우. 이 시에서는 뭔가 리듬감이 느껴져요. 시가 음악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를 운율이라고 한단다. 운율은 언제 생기나요?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느껴진단다. 반복되고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어딜까요? 근데 바로 여기 있죠. 후둑후둑 후두둑. 되게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죠. 또 퐁당퐁당 퐁당당. 폴짝폴짝 폴짝짝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쓰면 모두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나의 기억에 들어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기능을 쓰시오. 이 기능 문제는 심심찮게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억이다. 학생들이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시를 읽기 이전에 봄비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 생각금을 만들고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성화시킨 뒤에 이 시를 읽어서 아이들이 좀 더 기억 기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사실 이 나만 읽었을 때 몰입하기라는 것을 좀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기능을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문학 영역의 기능, 해설에 관련 개념에도 넣어놨지만 7가지가 있죠. 몰입하기, 이해 해석하기, 감상 비평하기, 성찰 향유하기, 모방 창작하기, 공유 소통하기, 점검 조정하기인데요. 여기 보면 엄청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걸 다 외우신 선생님이라면. 이해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선행된다는 것은 몰입하기밖에 없어요. 감상 비평이든 성찰 향유든 모방 창작이든 공유 소통이든 점검 조정이든 다 이해 해석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몰입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내용을 보고 떠올려서 적는 것도 좋지만 제가 다른 음악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관련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지워 나가면 소거해 나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실수도 없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가는 6학년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를 지도하기 위해 사용한 교수학습 자료이고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한 미나의 발표 대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단어는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에 접근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소문항 1. 다음은 이 단원을 지도하는데 참고해야 할 지도의 유의점 중 하나이다. 이 유의점과 가장 관련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을 쓰시오.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발표할 내용에 알맞은 자료를 선택하고 발표 상황에 알맞게 자료를 제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역량이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6가지 역량 중 자료정보 활용 역량에 너무 완벽하게 해당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소문항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의 A와 B를 보고 두 가지 말하기 상황의 차이점을 쓰고 미나가 나를 학교 축제 때 내빈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한다면 말하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쳐야 할 점을 쓰시오. 먼저 일단 A와 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좀
친구랑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상황이고요. B는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도서에서는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B는 공식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발표 같은 것들은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상황이랑 다르게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발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A와 B의 차이점은 A는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B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이 차이점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에 대해서만 서술한다든지 B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 2회차인가 이전 회차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A는 이런데 B는 저렇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는 되게 편안한 분위기인데 B는 되게 격식을 차려야 하는 분위기다라든지 혹은 A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지만 B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이다라든지 이렇게 좀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의 말하기 차이점을 하나의 기준을 토대로 정확하게 서술을 했으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미나의 글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 남해네요. 지금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 남해를 발표할게. 남해에는 다랭이 마을과 독일 마을, 금산산장 등 유명 관광지가 많단다. 여기서 벌써 이상한 점을 찾아야 돼요. 선생님, 소문학 2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묻는 포인트가. 우리가 첫 번째 적었던 포인트가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과 연계돼서 또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학교 축제 때 내빈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내빈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렇죠. 훨씬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 동급생이더라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많을 텐데 반말을 하고 있어요. 좀 격식이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고쳐야 할 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즉 이것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1번 문제의 포인트를 그대로 들고 오면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정답입니다. 3번. 다음은 미나의 발표 내부를 읽은 뒤 김교사와 미나가 나눈 대화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미나가 작성한 발표 내부에 발표 주제가 잘 드러나 있네요. 네, 남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예요. 제 발표를 듣고 다른 친구들이 남해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에서도 이를 잘 발견할 수 있네요. 그런데 시작하는 말에 이런 빈칸의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나가 한 것처럼 시작하는 말에 발표하는 제목을 넣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지만 빈칸의 방법은 내용을 추가하면 더 발표의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강론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해당 단원에서 7, 8차 시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몇 가지 유의사항과 절차가 나오게 돼요. 거기에는 시작하는 말에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을 넣는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건데 미나가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가 보면은 지금부터 바로 발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난 이거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목 부분 여기 들어가 있죠. 이 1문단 부분이 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 남해라고 제목을 넣는 방법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은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까지 적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은는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은는을 적었다고 오답 처리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4번. 나의 네 번째 문단에 추가하면 좋을 자료 한 가지를 쓰고 그 자료를 사용했을 때 효과를 한 가지 쓰시오. 그러면 글을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사용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보이네요. 표도 보이고 지도도 보여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금산산장이야. 금산산장은 금산에 위치해 있는데 높은 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컵라면과 부침개도 먹을 수 있어. 경치와 함께 먹는 음식은 정말 꿀맛이란다. 즉 4문단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소는 금산산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어울리는 어떤 자리를 추가하면 좋을지를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단지 금산산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고 여기 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서산장의 사진 자료라든지 금서산장 가는 길을 나타내는 지도 이런 자료들을 넣으면 좀 너무나도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이 자료를 사용했을 때 효과는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를 것 같은데요. 얘도 선생님께서 제시한 자료랑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좀 더 정답 처리를 넓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진 자료를 제시했을 때는 그 장점이 설명하는 대상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 설명하는 대상을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쓰시면 되고, 뭐 지도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표에 관련된 내용을 뭐 또 제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 쉽다.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히 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제시한 자료에 맞춰서 쓰시면은 넓게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3번. 가와나는 5학년 학생이 쓰기 수업 때 활동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항 1. 가에서 학생이 사용한 내용 생성하기 전략의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봤을 때 어떤 전략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지금 어떻게 막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떠오른 대로 마구마구 이렇게 좀 막 적어놨어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고쳐쓰기를 할 때 참고해야 할 문장의 호응의 종류이다. 나의 가와 나에서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을 각각 찾아 쓰고, 그러니까 가와 나에 어색한 문장이 하나씩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해당되는 내용의 기호를 각각 쓰시오. 그럼 저는 먼저 이걸 보기 전에 글을 읽고 어색한 문장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자, 나에서 봤을 때 어색한 문장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매화는 2개월 뒤인 3월쯤에 피었다. 2개월 뒤면 미래형인데 피었다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니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문장을 바꾸어 수정하시오 문제가 아니라 찾아 쓰시오 문제이기 때문에 매화는 2개월 뒤인 3월쯤부터 피었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쓰시고 니은이라고 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로 가보겠습니다. 나에는 어색한 문장이 어디 있지요?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입니다. 할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인데 할아버지께서 뭐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높임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해당되는 것은 기억,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겠죠. 이 문장이 사실 좀 길더라고요. 제가 출제하고 보니까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얘도 그 찾아 쓰시오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틀린 표현을. 휴게소에 들려서 통감자도 사 먹어서 금방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다. 라고 다 적으시면 뭐 당연히 정답일 것 같고요. 혹시 할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까지만 적으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핵심 부분은 들어가서. 그리고 기억이라고 해당하는 문장의 호응의 종류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회차 국어카풀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